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CFR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의 약자죠. 그쵸? 예. 자, 이 조건의 특징은 뭐냐면 C조건이니까 C조건의 특징이 뭐라고? 전체적인 특징이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은 목적항까지 여기까지의 운임이고요. 그러나 셀러와 매도인이 책임지는 운송에 대한 책임의 구간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운송에 대한 책임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운송으로 인한 위험의 분기점이 여기다. 이거 어디예요? 선적. 그러니까 그 선적하기 전까지는 운송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셀러가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선적할 때까지만 안전하게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어떠한 사고가 났다, 손해가 발생했다, 그건 셀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여기 본선을 선적한 다음부터 쭉 모든 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요거는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래서 운임은 어디까지 지불한다? 여기까지. 비용은 여기까지 지불하는데 책임은 여기까지만 진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똑같이 만들어놓지. 비용과 책임의 범위가 같은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거는 잉크텀즈를 만든 ICC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조건으로 채택을 해줬다는 거예요.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셀러 바이어가 거래를 하는데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거래할 때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송인한테 운임은 셀러 네가 좀 줘. 나 그거 귀찮거든. 그 대신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운송에 대한 책임은 내가 팍 줄여줄게. 우리나라 도착할 때까지가 아니고 선적할 때까지만 너는 책임을 져. 그 다음에 사고 나면 그건 다 내가 껴안을게. 내가 부담할게. 이런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링컨텀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거 따라서 셀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용을 운송인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은 셀러가 자기 돈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가격에 요 비용을 플러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0불이다. 그렇죠? 근데 코스트, C, 코스트는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 비용. 요걸 다 그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셀러가 자기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요 비용을 가격에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10불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옮기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불이 든다. 여기에 2불이 든다. 그러면 CFR 조건으로 하자. 가격이 얼마냐면 그때는 10불 더하기 1불 더하기 2불 해서 13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CFR 가격 얘기를 하죠. CFR 가격이 얼마니? 했을 때 CFR로 13불이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문자로 표현할 때는 US 달러 13 CFR. 만약에 LA 롱비치 항구다. 그럼 뭐 LA 아니면 롱비치 LA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게 실전 적용이에요. 실전 적용.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인커텀지를 배워서 첫 번째 적용할 게 뭐냐? 딱 그거예요. 수출 가격. 그 조건 하에서 수출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간단하다는 거죠. 이건 뭐 덧셈 아니에요? 덧셈. 그쵸? 초등학교 1학년도 덧셈 하죠? 그쵸? 그래서 범위만 알면 돼요. 그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만큼을 가격에다가 플러스를 시킨다. 그게 바로 그 조건 하에서의 수출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FR 조건은 이거는 이제 해상 운송할 때만 사용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를 운송할 때 그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예, 강력 권고다. 예.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임의보험이다 라는 거는 뭐예요? 보험에 들면 매수인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구간에서 운송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쵸? 사고가 날까봐 걱정해서 드는 게 보험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구간에 대한 위험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이건 바이어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만. 그럼 보험에 들면 누가 들어요?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의 보험이다. 강제 보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IF는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CFR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의무의 내용이 셀러의 의무, 바이어 의무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측면에서 I만 인슈어런스 보험료만 포함이 된다. 그것만 딱 바뀌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딱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거 둘 중에 하나 없애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건데, 그쵸? 비용이란 측면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싸요, 그죠? 근데 이거 왜 안 없었느냐?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예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험까지 들어줘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앴을 때 또 계약서에다 보험을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비용이라는 측면만 차이가 나고 그 비용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건데 CFR이나 CIF나 근데 굳이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그거 하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니까 조건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요건 이제 내일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예. 자, 그러면 이제 CFR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셀러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은요.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비용을 셀러가 CFR 조건일 때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이 범위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11가지 조건 모두에 적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겠어요. 그죠? 각 조건별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먼저 알자. 근데 비용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이런 말이 생략이 된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말은 seller shall pay 그런 얘기예요. seller shall pay 지불한다. 뭐를? cost and freight. cost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적할 때까지 이제 freight라는 거는 O 알파벳 O 슬래시 사실 이런 뜻이에요. 오션 프레이트 해상운임의 약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하여 인도하고 그러니까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고 선적하는 시점에 인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선적 시점이 결국은 위험의 이전 시점, 위험의 분기점 그 다음에 또 인도의 분기점, 인도 시점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은 어디까지요? 목적지 한국까지. 셀러가 부담하는 책임은 선적지, 선적할 때까지. 그러니까 책임과 비용의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적할 때까지는 책임만 지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착할 때까지는 셀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그 비용은 어디다 포함시킨다? 수출 가격에 플러스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수출 가격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비용을 셀러가 부담한다. 라고 해서 셀러한테 네 돈으로 지출해 그만큼 너 손해가 뭐 금전상 어떠한 그 로스가 발생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운송인한테 지불하라라는 얘기. 그 얘기라는 거죠. 운송인한테. 그러니까 그 운송인한테 지불할 때 네 돈으로 지불해라 아니면 바이한테 받아라 이런 말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바이한테 받는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부탁해가지고 그쵸 물건을 이렇게 사다 줄 때 그쵸 차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예.
갖다 주는데 비용은 당연히 시킨 사람한테. 아니 우리 저기 배달민족 이런 거 시키면 운송료 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값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CFR 조건은 즉 뭐냐면 FOB 플러스 해상운임. 이건 뭐예요? 비용이란 측면에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FOB 조건일 때 선적할 때까지 비용, 코스트와 그 다음에 더하기 해상운임, 오션 프레이트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 또는 복합 운송 시에는 항공 운송 때는 CPT 요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로 운송할 때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선에 적재했을 때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C 조건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했을 때예요. 위험은. 그 다음 비용은 말 그대로 여기 제목에 나타나는 것대로 적재시까지 비용 또는 목적까지 운임 그 다음에 전기선의 경우는 양압비도 부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저기 국정무역사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전기선의 경우 양압비까지 부담한다. 내리는 비용 도착항에서 물건이 도착해서 내릴 때 배에서 내릴 때 여기서 양하라는 거는 양하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양육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 비용 양압비를 부담한다. 근데 뭐 실제로 이게 다 저기 운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낸다니까요. 양압비를 셀러가 낸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시험에 낸다니까. 사실 운임에 포함됐다니까요.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이거는 뭐 당연히 통관을 누가 하느냐? 적용이 되는 원칙이 뭐예요? 수출 통관은 매도인,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보험이다. 예. 매도인, 매수인 다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겠다 그러면 매수인이 된다는 거죠. 왜요? 운송하는 도중에 사고 날까봐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그러면 누가 운송할 때 사고 나면 책임을 져요? 바이어잖아요. 그렇죠? 왜요? 위험의 분기점이 선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선적한 다음에 운송하다 사고 나면 바이어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위험의 범위에서 우리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에 두면은 바이어가 된다. 그 다음에 운임은 당연히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커스텀 프레이트. 그러니까 셀러가 지불하면 당연히 선불이죠. 그래서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임을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칙 자체가. 그래서 운송계약도 매도인이 체결한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온보드가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 인도되므로 부적절하고 CPT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이 말은 잉크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컨테이너를 운송하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배를 운송할 때 컨테이너로 그렇죠? 내 물건을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배로 운송했다. 그때 그러면 잉크텀즈에 따르면 CPT를 사용하느냐? 에이 아주 드물어요. 다 CFR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 ICC에서는 잉크텀즈를 만든 ICC에서는 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온보드 시점이 아니고 터미널에서 저기 운송인한테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저기 이것도 사실은 CPT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관습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배로 운송하면 무조건 뭐 CFR이나 아니면 CIF나 뭐 FOB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그런데 그러나 인커텀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공무원 시험 낼 때 낸 적도 있고 인커텀즈에 따르면 이렇게 써놓고 권장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어수선하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수선해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요. 열심히 수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수입도 해야죠. 수입해가지고, 유통도 하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돈도 버시고, 좀 편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면, 괜찮아요. 그죠? 돈이, 에, 다는 아니죠. 돈이 다는 아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많이 벌면 좋죠. 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른 건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해결되겠죠, 뭐. 그죠? 자, 어떻게 되겠죠, 뭐. 그죠?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